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서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3개의 구를 하나로 묶어서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편집본 자체가 그렇게 좀 줄여서 편집본을 그렇게 좀 작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날 촬영할 때 거의 2시간 가까이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르다 보니까 이제 한 30-40분 정도로 맞춰져서 그렇게 이제 최종본이 탄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좀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 3개 구가 아니라 한 번에 이제 하나의 구씩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동작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 구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 분석, 두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실거래가 높은 그 구를 리딩하는 아파트, 왜 이 아파트가 이 구를 리딩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한 구의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분들은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하지만 잘 찾아보면 그에 못지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주택,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후에 미래 전망이 좋고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겠다 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구의 그 대장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찾아보고 좀 더 부지런하게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흑소의 진주 같은 부동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제 식견에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이 있는, 수익률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과 아파트 혹은 빌라 알려드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서울에 대해서도 그 지역마다 하나의 구별로 계속 분석한 내용을 업로드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저의 이런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역 동작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바로 동작구입니다. 약간 이제 누워있는 디귿자로 생겼는데, 제가 이 동작구를 굉장히 임장을 많이 갔습니다. 진짜 구석구석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동작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동작구는 거의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하면은 어디죠? 바로 저 위에 있는 용산이죠. 용산에서 한강 이남으로 바로 한강과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의 거의 중심에 위치한 구이다 보니까 사통팔달 어디로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흑석동이나 본동, 노량진 이쪽 한강변에 붙어있는 지역은 요 올림픽대로를 타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쪽으로는 노들길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죠. 업무직으로는 바로 여의도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이 동작구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요 서초 강남권하고 붙어 있고, 전방 앞으로는 한강 건너서 용산하고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통팔달 어디로 가기에도 입지가 좋은 곳이고, 좌측, 우측, 정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동네 가운데에 위치한 게 바로 이 동작구라는 곳입니다. 약간 흘러내려오는 전통처럼 동작구에 대해서 좀 제가 재밌는 사실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흑석동 쪽에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여기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현대아파트가 있죠. 이 명수대 현대아파트하고 한강 현대아파트는 88년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 흑석동의 특징이 약간 이제 구릉지가 있고, 지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소시민들의 주택이 질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제 구석구석 옛날 풍경을 좀 볼 수도 있는데, 88년도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죠. 바로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88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이곳을 지나가게 될 텐데, 지나가다가 이제 오른쪽을 봤을 때 미관상 좀 보여지는 게 좋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명수대 현대 아파트와 한강 현대 아파트를 그 당시 중층 이상으로 이제 지어서 여기를 이제 시야를 차단해 버린 거죠. 이제 막아버린 거죠.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이 안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수대 현대 아파트랑 한강 현대 아파트를 그때 지어놨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뭐 어느 동네나 재밌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구에 대해 지역 분석을 할 때 이런 내용들까지 좀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도를 이제 축소를 해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작구는 사통팔달 어디로 가기도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의 특징은 또 뭐 대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까지 대학교가 이제 3곳이나 있어서 20대 대학생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만큼 뭐 1인 가구도 많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이곳에 학생들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의도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으로 가기에도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회사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뭐 강남 4구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죠. 뭐 강남 4구 하면은 뭐 동작구냐 뭐 강동구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동작구 강동구 둘 다 너무 좋은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작구도 동작구만의 매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작구의 위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흠이 됐었으나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릉에다가 아파트를 이제 올려서 좀 더 좋은 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구릉이 그렇게 크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요즘 부동산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대학병원으로는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이 바로 중앙대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 갈 일이 있으면 중앙대학교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동작구에는 이제 지하철이 4개의 호선이 지나갑니다. 제일 위에 이제 1호선이 이제 대방역에서 시작해서 노량진을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9호선이 이제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아예 관통을 하고 있고, 동작구 허리에서는 이제 7호선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서는 이제 살짝 이제 2호선이 이제 걸쳐 있습니다. 사당역까지 약간 걸쳐 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경전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개통했던 요 신림선이 이렇게 신림역을 지나서 살짝 걸쳐서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경전철로는 여기 서부선이 여기 서울대 입구역에서 시작해서 약간 꺾어서 구암초등학교 쪽을 지나서 이쪽 상도 4동 쪽으로, 건영맨션 쪽으로 지나서 여의도로 이제 흘러가는, 그리고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이제 서부선이 계획되어 있고, 아직 뭐 착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서부선도 조만간 공사 진행을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도 많은 노선이 동작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로 움직이든 지하철로 움직이든 뭐 버스로 움직이든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든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재도 굉장히 많다. 인근의 옆 동네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동작구도 힘맞추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레미안 트윈파크 옆에 이쪽 이제 수방사부지, 이 수방사부지가 이번에 사전청약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이제 진행이 됐었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전청약에 나왔던 지역들 중에서 동작구에 위치한 이 수방사부지가 단연 이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한강뷰가 나오면서 뭐 여의도, 뭐 용산, 뭐 노들섬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기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수방사부지가 높은 경쟁률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시면 아마 군부지라서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 있죠. 이쪽 부지 쪽으로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대장동이 어디일까요? 대장동이라고 하면은 단연 흑석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천지 개벽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뉴타운이 시작될 때 제가 이 흑석동에서 거의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1구역에서 11구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제가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처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동작구를 대표하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제 한강에 붙어 있고, 아까 동작구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동작구의 모든 지역 중 가장 좋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지나가고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반포동하고 접하고 있고, 이쪽 아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용산이 보이는 그런 거리죠. 앞으로 이 노들섬도 지금 이제 개발이 더 진행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님 시절에 노들섬을 한번 개발을 했었는데, 현재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노들섬도 다시 개발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의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뭐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과거에 시장님이셨던 시절에는 노들섬 이제 초창기 때, 그때부터 이제 노들섬을 한국의 뭐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겠다, 뭐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것 같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장 아파트는 단연 이 아크로 리바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거에 흑석동 7구역이었는데 흑석동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기도 하죠. 한강뷰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여기 청약 경쟁률이 거의 90대 1 정도 육박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여기 아크로 리바임 청약을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못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9호선 흑석역하고도 바로 앞에 연접해 있고, 한강뷰가 나오는 이제 아크로가 지어진다라는 게 가장 핫했던, 대림에서 이제 아크로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한강변에 아크로 리버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성공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크로 삼형제 있죠. 선행적으로 이제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리버파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아크로 리버 하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흑석동에서도 단연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얼마 전에 이제 거래가 된 걸로 봐도 평당가가 거의 6,300 육박할 정도로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확연히 평당가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20억 정도. 하락장에서는 20억이 약간 깨졌었는데 20억 클럽으로 다시 복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25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런 아크로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인데 외관상도 고급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한 가지 단점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이쪽에 크게 이게 이제 원불교 빌딩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와 완공도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곳에 떡하니 이렇게 큰 빌딩이 막고 있으니까 어디 라인에서는 한강 조망을 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 혹은 한강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한강 쪽 라인에 이렇게 큰 빌딩이 들어가 있어서 한강뷰가 조금 어려운 세대가 이제 있어 보입니다. 뭐 그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사실 중앙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앙대 병원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넘어가면은 바로 한강하고 가까이 있고, 조금만 이제 이동을 하면은 바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가 30평대 9평 기준으로 2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아파트고 삶의 편의성이 좋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보고 싶은 아파트들은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명수대 현대아파트, 한강현대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좀 볼만한 아파트이긴 합니다. 이 한강현대와 명수대 현대가 뭐 같이 재건축이 될 수도 있겠고 따로따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강에 딱 끼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추후에 재건축이 되어진다면 이 두 아파트도 굉장히 볼만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명수대 한양아파트 흑석 11구역입니다. 과거 이 아파트 임장을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제가 올라가는데 꽤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로드뷰로 보면은 거의 막 이런 1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곳을 지나서 이쪽이 명수대 한양아파트입니다. 이쪽도 흑석 11구역으로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흑석 11구역에 다 이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충원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제 오래 걸린 감이 있습니다. 고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현재 조합원들하고 원만히 잘 해결이 돼서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데 흑석동하고 바로 접해 있는 바로 옆에 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본동. 흑석역에서 이제 한정거장 차이인 노들역인데, 요 노들역이 있는 요 본동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이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임장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입지로 따지자면 이쪽도 빠지지 않죠. 9호선도 바로 있고, 여기 뭐 본동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위에 극동 강변 아파트, 요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요 극동 강변 아파트는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건축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길게 여기서부터 길게 한 동으로 이어진 아파트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다 한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가 아마 안 날 건데, 과거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이 가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종 일반 지역입니다. 근데 극동 강변 같은 경우는 3종이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는 이 극동 강변이 더 좋으나, 극동 강변 아파트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동까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쪽으로 멋들어진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동작구에서는 본동도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아파트고요.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는 765세대로 지금 용적률 237%입니다. 용적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기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고요. 9평 30평대 기준으로 현재 지금 8억 9,500, 10억이 안 되죠. 과거에는 이제 최고가 11억 5천까지 찍었으나 얼마 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8억 9,500까지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 본동 신동아 아파트든 이제 극동 강변 아파트든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용산, 강남과 가까운 이런 입지에서 한강변 이제 9호선 역세권인데 30평대 9평이 9억이 안 되는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투자처로 매력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동작구 위쪽에서는 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밑에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 이수역 인근에 여기가 이제 우국신이라고 통합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곳이 추진위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 우국신 리모델링 바로 나오죠.
바로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성 2, 3차 극동 아파트, 이제 신동아 4차 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본격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우성 2, 3차 극동 신동아 4차입니다. 한번 표기를 해보자면은 면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신동아 5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우국신 사업에 합류를 안 하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따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에 따르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이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여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자주 임장을 다녔었는데,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는 대여 사업이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 자체도 바로 이수역 인근이고, 바로 이쪽이 방배동이죠. 서초구 방배동인데, 방배동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바로 길 건너가 강남이죠.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수역하고 바로 거의 300m, 제일 가까운 우성 2단지하고는 200m 정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굉장히 큰 정비사업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입니다. 굳이 한번 단점을 뽑아보자면은 제가 갔을 때에는 이쪽 14번 출구 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약간 이제 시장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는 길 자체가 시장을 지나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물건을 사기에도 좋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좀 차로 가기에는 여기가 이제 차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불편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뽑자면 이 도로폭이 조금은 증설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간이 또 이렇게 길어지는데 한 군데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 꼭 봐야 될 곳은, 이쪽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아는 곳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상도 4동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서부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서부선이 지금 이제 서울대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좌측으로 현대시장 교차로, 이쪽에도 역이 하나 더 생기고 쭉 올라가서 이제 구밤초등학교 지나서 국사봉터널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신상도 초등학교가 있는 요 약수맨션 사거리에 이제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서부선. 저는 이 상도 4동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약간 그 지하철역도 없고 섬 같은 분위기입니다. 섬. 이쪽에 상도역이 있죠. 상도역에서 상도로를 따라서 이제 숭실대 입구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숭실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대로에서 상도 4동으로 넘어가려면은, 차로 가려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쪽이 다 산입니다. 로드뷰로 보면은 이쪽이 다 산길이기 때문에 상도 4동이 상도동에서는 단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마저도 양녕대군 묘역이 있죠. 그래서 약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런 묘역이나 문화재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거와 별개로 이 작은 산길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절됐다는 게 어디가 메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메인이 못 됐던 이유는 바로 지하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도역 숭실대 입구가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려면은 상도역까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쪽도 이 지하차도로 지나와야지 상도역으로 갈 수 있어서, 요게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드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차도로 가거나 오르막을 올라가서 언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도 4동에는 약수맨션에서 상도역까지는 한 5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8분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좀 위로 560m 정도까지 가면은 상도 권영 아파트입니다. 똑같이 8분 거리에 이제 거리가 이제 560m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인데, 당연히 권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도역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을 볼 때 약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약수맨션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요 상도역으로 가려면은 여기 지하차도를 지나야 되거나 요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약수맨션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 상도역까지 접근을 하기에 총 거리는 똑같을 수 있으나 심리적인 거리가 요 권영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영 아파트는 뭐 요 노들역으로 갈 수도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요 권영 아파트는 요 노들역으로 가기에 여기도 이제 언덕을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노들역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하지만 요 상도역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도보로 8분 이동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여기 약수맨션은 상도역으로 가기에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을 인문학적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껴서 보자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동산 오감입니다. 그런데 상도 4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 서부선이 연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약수맨션 앞에 이 신상도 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만들어진다면은 이쪽이 또 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서부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서부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의도로 이어지고 여의도를 지나서 이쪽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진다면은 여의도 직장인들이 현재로서는 다른 동작구 상도동에 비해서 저렴한 요 상도 4동으로 이제 몰려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건축 사업이나 작게는 뭐 다세대 주택부터 차후에 이쪽에 이제 재개발 훈풍이 불 수도 있는 요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상도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상도 지하차도를 건너서 서부선을 타고 여의도로 갈 수도 있겠죠. 무조건 경전철 지하철이 뚫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뚫리는 지하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쪽에 뚫리는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이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전철이 생김으로써 이 지역, 이 상도 4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일지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보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도 이쪽에 꼭 투자를 해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가 항상 유심히 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작구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한 개의 구를 한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3개의 구를 합쳐서 한 영상하고 촬영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개의 구니까 조금 더 제가 욕심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동작구 안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더 좋은 지역이나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임장을 갔던 것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는 저만의 이제 주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그 지역은 실제로 임장을 가보고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아파트 지역들이 있다면은 꼭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무조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을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